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0차시죠? 10차시고요. 몰롱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1단원 마무리되고 아마도 시험 범위도 1단원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같이 한번 볼게요. 농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개념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고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를 봅시다. 프린트를 보시면 농도를 보기 전에 먼저 용액의 생성, 그러니까 용해 과정에 대해서 한번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용액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를 되는지를 한번 보면 용액은 용매와 용질이 섞여서 용액이 만들어져요. 이 과정을 우리가 용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용액의 정의야. 용액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물질,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 쓰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용액이라는 말 때문에 액체만 용액이 되냐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 근데 정의를 보시면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기 때문에 혼합물들은 전부 다 용액이 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공기예요, 공기. 이거 용액이에요. 상태를 굳이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합금 같은 것들도 용액이 될 수 있어요. 상태에 관계없이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으면 이걸 혼합물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용매는 뭐고 용질은 뭐냐? 용매는, 잠깐만 글씨가 다 있을게요.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 그러면 용질은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게 물의 용해도가 좋기 때문에 물이 용매가 되고 거기에 다른 것들, 소금, 설탕 이런 것들 녹아 들어가는 게 용액이다라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럼 액체와 액체가 섞이는 경우에 술 같은 경우가 에탄올 수용액이거든? 그럼 둘 다 액체인데 그때 누가 용매가 되냐? 더 많은 물질이 용매가 돼요. 그래서 에탄올 수용액이니까 물에 에탄올이 섞인 거죠. 그리고 용해란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섞이는 현상. 쌤 이거 펜 쪽을 갈아야 되는데 안 갈아가지고 지금 잘 안 써져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화살표를 이렇게 쓴 건 반대 방향도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쓰거든. 그럼 용액의 반대가 뭐냐? 두 물질이 균일하게 섞여 있던 거에서 용매와 용질로 다시 나뉘는 거야. 이런 거 우리는 석출이라고 해요. 됐죠? 자, 정리하세요. 그럼 다시 책으로 돌아와서 한번 농도에 대해서 볼게요. 영상을 안 볼 거고요. 영상에 보면 이런 거 있어. 쭉 가서 밀리그램. 우리 음료수 병을 보면 거기에 어떤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써 있잖아. 이게 과연 얼만큼 들어있는 건지를 알고자 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음료수 성분표를 봤더니 칼슘이 47.8mg, 아연이 2.2mg 들어있었어요. 그렇다면 음료수 한 병에 들어있는 칼슘과 아연 이온의 수는 얼마겠냐? 이런 거야.
일단 밀리그램이 뭔지 다 아시겠지만 우리 한 번만 얘기를 해보면 그램은 다 알죠. 이거는 단위를 나타내는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예요. 단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SI 유닛이라고 해서 표준 단위를 정해놨어요. 질량일 때는 무엇으로, 거리일 때, 길이일 때는 무엇으로, 뭐 이런 것들. 그 중에 그램은 질량을 나타내는 단위 중에 하나인데 접두어가 있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밀리가 붙으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에요. 그러니까 밀리미터 1000밀리미터가 1미터잖아.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 펜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우리 한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요게 접두어로 앞에 붙으면 밀리그램, 밀리미터 전부 다 되는 거야.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미터 다 똑같이 이렇게 가요. 더 커지는 것도 있어요. 커지는 건 킬로 10의 3승이에요. 그래서 1kg이면 1000g이죠. 그 위에가 메가 10의 6제곱, 기가, 우리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 이렇게 있어. 근데 보시면 이쪽에 있는 줄어드는 애들은 다 소문자나 이런 것들이고 이쪽은 다 대문자인데 킬로만 소문자예요. 왜냐면 SI 유닛에서 온도를 나타내는 게 켈빈이라는 거야. 절대온도 켈빈이라는 건데 얘를 대문자 K로 쓰거든. 그래서 킬로는 소문자로 써요.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뭐 추가로 하나 할 만한 것들 뭐가 있냐면 센티미터 할 때 센티는 이쪽에 써야겠다. 센티는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러니까 1cm가 10mm 그리고 100cm가 그래서 1m가 되는 거야. 뭐 하나 더 추가하면 헥토파스칼 들어봤죠? 얘는 10의 제곱이에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럼 얘를 한번 해봅시다. 계산해보면 칼슘과 아연이 각각 47.8mg, 2.2mg 있어요. 일단 칼슘의 원자량을 알아야죠. 몰 질량, 1몰의 질량. 칼슘 1몰은 40g이야. 아연 1몰은 65.4g이고요.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얘네들을 나눠주면 되죠. 우리가 쭉 했듯이 해보면 칼슘이 47.8mg이니까 볼게요. 칼슘 47.8mg이니까 이건 4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g이야. 얘가 몇 몰인지 구하고 싶은 거죠? 47.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 g 나누기 몰 질량인 40 g per 몰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아연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칼슘은 1.2 곱하기 10의 3제곱 세제곱 몰이고 아연은 3.4 곱하기 10의 5제곱 몰이에요. 몰수로 1.2 곱하기 10의 3제곱 몰이니까 개수로 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니까 개수를 구하려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 몰 개수 얼마 곱하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을 해주면 몇 개 나오겠죠. 그 개수가 이거예요. 7.1 곱하기 10의 20제곱개. 아연은 이렇게 돼서 이만큼의 개수가 있다. 이처럼 음료수에 들어있는 이온의 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럼 그 다음 우리는 걔가 차지하고 있는 농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이거 먼저 볼게요. 같이 우리 책 펴시고 책에 있는 거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포도당과 설탕을 각각 10g씩 준비해요. 거기에 물을 90g 준비하고요. 섞어요. 용해시켜요. 균일하게 섞이게끔. 그랬을 때 얘네들의 퍼센트 농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 기억나요? 퍼센트 농도 한번 정의부터 한번 하고 같이 한번 다시 해볼게요. 프린트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퍼센트 농도를 다른 말로 질량 퍼센트 농도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의예요. 정의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질량 퍼센트는 용액, 우리가 이걸 헷갈리면 안 돼. 뭐 얼마 분의인지를. 얘는 용액이야. 용액 100g 중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에요. 다 질량으로 표현하는 거야. 이걸 100분율로 나타낸 것. 이게 질량 퍼센트 농도예요. 식으로 표현해보면 질량 퍼센트 농도는 얘는 용액의 질량, 단위 중요해. 질량이니까 그램 쓰겠죠.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에요. 이것이 질량 퍼센트 농도예요. 그러면 우리 책에 있는 건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책에 보시면 있는 프린트에 있는 거 먼저 하고 책에 있는 거 해도 되고요. 해볼게요. 소금 물 100g 속에 있는 얘는 소금 물이 100g이야. 그럼 퍼센트 농도는 소금 물 용액이죠.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용액 100g 중에 거기에 소금이 10g 있어요. 곱하기 100 해주면 10% 되겠죠. 그쵸? 책으로 다시 돌아와서 해볼게요. 포도당, 설탕 각각 10g 넣었어. 물이 90g이고 합치면 용액이 100g이죠. 그럼 포도당 퍼센트 농도는 10%, 설탕도 역시 10%예요. 이 퍼센트 농도를 썼을 때의 특징을 보면 퍼센트 농도는 간단해. 그냥 용질의 양이 많아지면 그러면 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용액의 용매의 양이 많아지면 용질은 가만히 있는데 용매가 많아져. 물을 더 넣어. 그럼 얘는 묽어지겠죠. 이 질량이라는 건 온도랑 압력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요. 온도와 압력이 변하면 부피는 바뀔 수 있지만 질량은 고유한 값이 안 바뀌어. 따라서 온도, 압력이 변해도 퍼센트 농도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항상 퍼센트 농도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액체를 다루는 게 거의 대부분이야. 우리는 용액의 경우에. 근데 액체는 일반적으로 질량을 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눈금 실린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피를 읽죠. 따라서 한 번 더 변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를 쓰려면 질량으로, 부피를 질량으로 다시 한번 환산해야 되고, 환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질량을 부피 또는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밀도가 필요해요. 밀도. 부피분의 질량의 값을 갖는 일정량의 부피가 질량으로서는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밀도가 필요해.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다시 책에 있는 문제 한번 다시 볼게요.
두 수용액에 포함된 포도당과 설탕이 각각 몇 몰이냐? 한번 구해보세요. 아까 포도당 수용액 100g, 설탕 물 100g이었죠. 거기에 포도당과 설탕이 각각 10g씩 들어가 있지. 여러분 계산해보세요. 포도당의 분자량은 180이고 설탕의 분자량은 342예요. 해보세요. 멈추시고 계산 한번 해보세요. 자, 다 했나요? 계산해보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죠. 10g을 포도당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0.056몰. 설탕 10g을 342g/몰 설탕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0.029몰이 나와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두 수용액의 퍼센트 농도는 똑같았단 말이야. 10%로.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과 설탕의 몰수가 달라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 프린트를 다시 한번 보면 여기야. 몰 농도가 필요한 까닭이 남아요. 이제 퍼센트 농도를 쓰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야. 화학 반응에서 물질의 양적 관계를 다룰 때 우리 했죠? 전차시에서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 반응할 때 얘 몇 몰과 얘 몇 몰이 반응하면 얘가 몇 몰 생길 거냐? 우리 이런 거 구했었잖아. 그때 질량은 고려하지 않았어요. 질량이 중요한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럼 항상 반응은 뭐와 뭐, 분자와 분자의 개수끼리 몇 개와 몇 개가 몇 몰과 몇 몰이 반응하는 거냐가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질량보다는 뭐가 중요하냐? 용질의 입자 수가 중요해지는 거야. 용질의 입자 수가 중요해져요. 따라서 몰 농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몰 농도의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몰 농도란 용액 1리터. 중요한 거야. 이게 용액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부피예요.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고요. 이때 단위는 몰이에요. 몇 몰 녹아있는지. 단위는 대문자 M으로 써요. 또는 앞에 나왔던 용액 1리터 분의 용질의 양, 그걸 그대로 몰 퍼 리터로 쓰기도 해요. 식으로 하면 몰 농도는 대문자 M으로 쓰고요. 얘는 용액의 부피 분의 용질의 양이에요. 정리하고 꼭 기억해 주세요. 책으로 돌아와서 자, 했죠?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몰 농도는 용액 1리터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양. 식은 이렇게 표현한다 였고요.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수산화나트륨 NaOH 10g을 물에 녹여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500ml를 만들었대요. 얘의 몰 농도를 구하래요. 자, 기억할 건 몰 농도를 항상 뭐 분의 뭐?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몰수. 여기에서 우리가 용액의 부피는 알죠? 용액 나트륨 수용액 500ml니까 단위를 리터로 쓴다 그랬어. 0.5리터인 건 알았어요. 이제 구해야 될 건 용질의 몰수를 구해야죠. 그게 첫 번째예요. 1단계 NaOH 양을 구한다. NaOH의 화학식량 여기 40으로 줬죠. 이거 안 주어지면 여러분이 주기율표 찾으면 돼요. NA와 OH, NA가 23이고요. O가 16, H가 1이야. 그래서 합치면 40이에요. NaOH의 질량이 10g이니까 10g 나누기 40g/몰 하면 이거 0.25 나오죠. 10g에 해당하는 NaOH가 0.25몰 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수용액 부피 얼마 써? 0.5리터 계산하면 0.5몰 농도 할 수 있겠죠?
요거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0.1 몰농도의 포도당 수용액 500ml. 아니야. 잠깐, 이거보다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걸 먼저 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린트에 있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으니까 프린트 먼저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얘 먼저 해보자. 아니다, 이거 책이랑 똑같은 거구나. 얘를 좀 바꿔서 한번 해보자. 그러면 수산나트륨 수용액 여기를 20g으로 바꾸고 얘를 2L로 바꿔보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풀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해보자. NaOH야. 얘가 20g이에요. 그러면 나누기 얘 화학식량 40g per mol 하면 0.5몰이죠. 그쵸? 그 다음 농도로 바꾸면 몰농도는 0 아니지, 수용액 2L라 했으니까 2L 분의 0.5몰 용질이 들어있어. 0.25몰 농도.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자, 얘를 몰농도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하고 문제 푼 다음에 마무리할게요. 보시면 얘를 쓰는 이유는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를 쓴다 그랬지. 따라서 용액의 온도에 따라서 부피가 달라져. 내가 1몰 농도의 용액으로 만들어 놨어. 근데 날이 더워서 부피가 늘어나. 1몰 농도 1L로 만들어 놨는데 날이 더워서 이게 1.1L가 됐어. 그러니까 용질의 양은 그대로지. 그럼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아지면 몰 농도가 감소하는 거야. 반대로 온도가 낮아져. 용액의 부피가 줄어들어. 용질량은 그대로인데 그럼 몰 농도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온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피를 쓴다는 장점, 그리고 용질의 몰수를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몰 농도를 주로 쓸 거야. 다음에 이 용액은 부피로 표현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퍼센트로 마찬가지로 밀도를 알아야지만 용매의 정확한 질량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점도 있어요. 이거 그냥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할 건데요.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풀 거예요. 자, 교과서에 있는 상용합사고에 있는 이 문제 있죠? 얘 풀어보시고요. 다음 핵심 개념 확인하기 1번, 2번까지, 그다음 추가 물음까지 하나 더 있거든. 한번 해보세요. 추가 물음 안 나왔으니까 이따가 하고 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 푸셨나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물을 생성하는 중화 반응의 알자이온 반응식은 이렇게 돼요. 이거 아직 안 배웠으니까 1학년 때 우리 배웠나?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면 돼.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서 물을 만드는구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1% 수산화트륨 수용액에 100g, 1% 염산 100g을 넣었을 때 완전히 중화가 되겠냐? 퍼센트 농도야. 얘와 얘는 1대1로 반응하는데 그럼 농도를 뭘 쓰는 게 더 좋았을까? 몰 농도를 쓰는 게 더 좋았지. 근데 어쨌든 퍼센트 농도 주어졌어.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수산화트륨이 1%면 100g에 수산화트륨이 1g 있는 거야. 1g에 해당하는 NaOH는 0.025몰 밖에 안 되고 1% 염산이면 HCl이 1g 있는 거거든. 그럼 거기에는 H 플러스가 0.027몰 만큼 있어. 둘이 딱 1대1로 안 만나죠.
둘이 반응하고 나면 H 플러스가 좀 남는 거예요. 0.002만큼. 얘는 H 플러스가 더 많이 남았으니까 액성은 산성이 된다. 이런 거예요. 자, 핵심 개념 확인하기 한번 볼게요. 물농도가 1리터인 용액이 있어. 거기에 포함된 용질의 뭐를? 양을. 다음 이거 한번 해볼게요. 0.1몰 농도 설탕 수용액 1리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설탕의 질량을 구하래요. 풀어봤나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자, 같이 해보면 0.1몰 농도를 1리터로 만들어. 그럼 1리터에 들어있는 설탕이 몇 몰 있어야 돼요? 0.1몰 있어야죠. 0.1몰 농도 설탕에는 설탕 분자가 0.1몰 들어있어야 되니까 필요한 설탕의 질량은 34.2g이 되는 거예요. 설탕의 분자량이 이거니까. 다음 물에 염화나트륨 1.17g을 녹여서 수용액 200ml를 만들었어요. 자, 해봅시다. 먼저 염화나트륨의 몰수부터 구하면 1.17g을 NaCl의 화학식량 58.5로 나누면 0.02몰이야. 그래서 200ml, 0.2리터를 만들었어요. 따라서 농도는 0.1몰 농도가 되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다시 한번 설명 들으면서 모르는 것들은 다시 한번 들으면서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